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좀 덜한 나라 둘이 이렇게 정말 뭐랄까요, 무협지에서 아직 칼집에서 칼을 빼지 않고 막 이렇게 네. 뭔가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이었다면 재밌게 볼 텐데 네. 가끔은 요즘 이러다 우리한테 불똥 튈까봐 네. 보면서도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네. 네. 그런데 또 갑자기 무슨 글로벌 공급망이 어찌 된다고요? 그게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그 아마 많이 나간 것 같은데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자. 그러니까 이건 바이든이 표현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자라고 지칭을 하고 핵심 기술 영역에서 여기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그리고 AI라든가 빅데이터 등 이런 영역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기술 연맹 이런 공급 체인을 갖고 가겠다. 이게 지금 1월 2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미국의 바이든 정부의 큰 그림이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민주 어떻게 보면 서구 세력과 연대가 돼서 네. 새로운 밸류 체인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중국이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밸류 체인에 속해 있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이나 이런 데는 저 미국에 바짝 붙어서 네. 중국에 공급을 안 하면 안 되니 네. 중국은 때로는 당근책도 제공할 것 같고 네. 그쵸. 채찍도 제공할 네. 것 같은데 네. 요즘 중국이 먼저 첫 번째 우리 기업을 대하는 자세는 어떻다고 보세요? 전반적으로 오히려 한국에는 되게 좋은 기회예요. 왜냐면 과거 중국하고 미국이 굉장히 관계가 좋았을 때는 사실상 중국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미국하고 관계가 좋으면 한국, 일본, 뭐 중국, 대만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독일이라든가 이런 유럽 나라들이 중국하고 어차피 말을 안 해도 가고 싶어 하게 되거든요. 네. 왜냐면 중국 자체가 시장이 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는 그냥 미국만 중요시했어요. 중국 정부가. 그냥 중국에서 모든 스타트업들도 창업할 때부터 그냥 미국이 목표예요. 미국 기업을 내가 오늘 창업한다 이러면 중국에 창업하는 사람들도 미국 기업을 이기는 게 목표예요. 나머지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네. 뭐 다른 나라는 그냥 관심도 없어요. 네.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만 중요시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중국과 한국 업무를 하면서 어려웠던 게 중국의 중요한 사람들 이렇게 만나야 되고 어레인지해야 되고 이런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이란 나라를 대표해서 이렇게 같이 카운터파티로 중국하고 일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미국이 놀아주니까 중요성이 덜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국이 중국을 빼고 놀겠다고 하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미국을 뺀 나머지 국가들이 중요해진 거죠. 대외적으로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기술적으로도 많은 면에서 먼저가 한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유럽 나라들이 중국한테는 이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로 올라와 버렸죠. 미국이 네. 안 논다 이러니까. 네, 네. 그리고 또 미국이 이 나라 다 동맹 국가들이니까 지금 미국이 원하는 건 뭐냐면 중국과 미국 그리고 서방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에서 동맹 국가들이 중국화를 지금 네. 시도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쩌면 이 지역이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에 서로 땡기는 중간 세력이 돼버린 거죠. 예, 지금. 그래서 그런 면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국하고 거리가 가장 가깝고 또 과거 40년 중국이 미국하고 수교한 이후 특히 91년에 한중 수교한 이후로 긴밀한 경제 관계를 협력해 오면서 한국과의 관계가 중국한테는 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변수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죠. 중국의 입장에서는. 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반동맹이라고 그러니까 동맹을 이제 또 이게 서로 나뉜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국 쪽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또 팔을 굽힐 수 있는 네. 세력을 구축하는데 또 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중국의 지금 외자 정책이 중국에서 외국 기업을 외자라고 해요. 예, 예. 외자. 예. 외자 정책이 많이 지금 수정되어 있고요. 예. 과거에 외자 정책이란 게 뭐냐면 외국 기업이 중국에 들어와서 투자할 수 있는 섹터가 있었어요. 예, 예. 그걸 네거티브 목록으로 관리를 합니다. 예. 근데 그 목록이 매년마다 이렇게 항목들이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개방을 확대한다라는 거죠. 네. 외국 기업이. 왜냐하면 미국이 이렇게 놀아 앉으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내세울 수 있는 걸 가지고 아까 삼지대에 있는 유럽 그리고 일본 한국, 호주 뭐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렇게 중국에 필요한 나라들을
될수록이면 중국 시장에 많이 진출시켜야 되는 거죠. 많이 진출시키고 좋은 점이 여러 개 있는데 네. 외국 기업이 중국 대륙에 많을수록 전쟁 위험을 낮춥니다. 왜냐면 많은 그쵸. 나라들하고 이렇게 그렇죠. 이익이 되니까 예. 미국이 거기다 뭐 쏠려고 해도 마음대로 못 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도 많이 오고 한국 기업도 많이 가고 유럽도 많이 가고 이러면 아. 본토 안정성을 높이는 거고요. 첫째. 네. 예. 두 번째는 또 기술적으로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현재 일자리 문제 해결 그리고 네. 기술이라는 게 생태계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 하나 들어가면서 중국에서 테슬라 전기자동차 생태계가 쫙 만들어지는 것처럼 그런 면에서 외자 정책 외국 기업 투자를 섹터를 좀 다 개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되게 민감했던 콘텐츠 문화 네. 쪽이라든가 금융 쪽이라든가 네. 이런 걸 지금 다 개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 삼지대에 있는 국가와 기업들이 중국 시장 기회가 넓어지는 거죠. 아, 네, 예. 근데 컨텐츠도 개방을 했네요. 우리 건 아직 안 들어가는 것 같던데. 그게 사실 사드 이슈인데 예. 그래서 원래는 시진핑이 오시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오는 걸로 돼 있잖아요. 네. 와서 뭐 문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게 제일 큰 그거였는데 코로나 등등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지금 계속 연기되고 있고요. 그럼 교수님께서는 시진핑 주석이 방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야 이게 이게 증시에서는 그 진실 아닌 거짓말 같이 뭐 온다 하면서 뭐 계속 연기만 되고 있다 보니까 그때마다 뭐 종목 뭐 이게 맞아요. 테마주들도 테마주, 움직이다가 말다 막 테마주 이런 상황. 움직이죠. 예. 네. 근데 교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아, 그냥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잖아요. 예. 21일인가 네, 21일입니다. 만나잖아요. 예.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게. 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수상을 제일 먼저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나누는 이슈가 하나는 탈중국화 기술연맹 만드는 예. 특히 배터리라든가 반도체 공급 체인을 한국, 일본, 미국 뭐 이런 나라 만들자는 거잖아요. 거기서 한국이 지금 다 만드는 걸로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만들자고. 네. 예, 예. 그게 맞습니다.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한국 쪽에서 뭘 원했냐면 그 백신 있잖아요. 네. 백신이 좀 교환하자. 근데 미국 쪽에서 그걸 의제로 안 넣겠다고 거절해 버렸어요. 네. 싫다고. 네. 그러면 중국 입장에 그 내용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이 이미 딱 선포했잖아요, 지금. 네. 그러면 만약에 한국도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나오면 시진핑 주석이 삐졌나요? 삐진다, 뭐 그 대통령이 삐지고 안 삐지고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럼. 네. 그렇군요. 네. 그냥 궁금했습니다. 아니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주판을 튕기고 바이든을 만난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만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그렇죠. 해서 네. 오히려 미국에게는 득표를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하게는 진짜 그렇죠. 요단강을 건넌 것 같거든요. 돌아섰죠. 예. 자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 한국에게도 바이든이 분명 무엇인가 같이 선언을 하거나 뭔가 그 세레모니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네. 만났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걸 발표하는 게 중요한데 네. 일본은 저 수준까지 높였는데 네. 야 그럼 너희 한국도 대만에 대해서 같이 발표할래? 예를 들어서 예를 든 네, 거죠. 네. 아니면 뭐 할래? 이렇게 했는데 그거 표를 들어주고 백신도 하나 못 얻어왔다라고 하면 왜 간 건데? 네. 그렇죠. 뭘 얻으려고? 네.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우린 뭘 얻으려고 가는 건지 네. 괜히 너무 어설프게 빨리 가가지고 네. 저희 뒤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거든요. 바로 뒤에 야, 있죠. 이걸 예. 어떻게 해야 되나? 어. 이게 간 게 맞을까요? 그래도? 그 질문이 한국의 대응을 네.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우리 이범백지는 이 대본하고 상관없이 하네요. 야, 네네. 아, 전문가 오셨을 땐 궁금한 거. 뭐. 교수님 얼굴이 궁금한 대본입니다. 거. 걱정 그다음에 마시고요. 대본도 네. 갑니다. 네. 대본대로 안 가네요. 네. 어쨌든. 꼭 갑니다, 네, 대본도. 오케이.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있어요. 정말 좋은 질문 하셨고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차피 우리 보기에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박 교수님 말 뒤에는 뭐 시진핑 주석이 뭐 사사처럼 이러고 있고 그렇죠?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앞에는 바이든이 끌어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데 저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 뭐 일본이 그런 데서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는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정치냐 경제냐. 중요한 얘기네요. 근데 한국은
표현이 전략적 모성이라고 해가지고 네. 아주 스마트하게 이렇게 하고 하지만 바보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사람 바보로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뻔히 다 알죠. 네, 그래서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를 턱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근데 그 하나를 턱할 때 잃어버릴 생각하면 당당해야 돼요. 이게 사람이 이러면 더 괘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첫째 정치내 경제내 문제 정리를 확실히 해라. 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공짜 정신을 바라지 말라. 이게 있고요. 하나를 선택해서 후회하지 말고 갈 길을 가라고요. 갈 길을 가라.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 첫째는 이걸 고민해. 정치냐 경제냐. 네. 두 번째는 이걸 또 고민해야 돼요. 미국은 정말 한국에 죽고 못 사는 우방이냐. 이제 백신을 교환하지 않는데 싫다잖아요. 예를 들면. 네. 그다음에 옛날에 대만, 중국하고 수교하기 위해서 대만을 버렸단 말이에요, 미국이. 결국 중화민공화국 사회주의 공화국을 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 냉정해야 돼요. 또 이런 거 막 댓글이 수없이 여기 올라올 텐데, 뭐 신경 안 씁니다. 보고 있겠습니다. 그죠? 걱정 마십시오. 네. 네. 근데 동시에 또 생각해야 되는 게 중국이 정말 한국의 나쁜 이웃이냐. 네. 미국은 정말 한국에 죽고 못 사는 우방이냐. 두 번째는 이어서 중국은 정말 한국의 나쁜 이웃이냐. 네. 네. 이거를 감정을 쏙 빼고 감정 쏙 빼고. 쏙 빼고 네. 객관적으로 정치 경제적 과거 다요. 역사와 예. 과거 예. 역사와 현재와 미래. 미래를 보고 감정을 쏙 빼고 객관적으로 앉아서 생각해야 돼요. 네. 이거 중국이 싫다고 그냥 이러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정말 혹 제가 전문가로서 활동하면 같이 세미나 하잖아요. 그게 네. 뭐 한국의 많은 엘리트 분들이 뭐 질문이 혹은 앉아서 발표한 내용을 들으면 거의 내용이 뭐냐면 중국이 커지니까 한국이 너무 위협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이 커질 때는 한국이 잘 살게 안 돼 있고 미국이 잘 돼야 우리는 잘 산다는 이런 걸 한국이 대부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주장이 정말 역사, 현재, 미래를 봤을 때 맞는 건지.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거든요. 동네가 잘 살아야 내가 잘 살거든요. 우리가 왜 강남을 다 가려고 합니까? 그렇죠. 잘 사는 동네 가야. 국물이 떨어져도 거기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예? 강남 국물이네요. 그리고 네. 과거에 영국이 패권 국가일 때 그 주변국들이 다 잘 살았어요. 그렇죠. 프랑스나 독일이나.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란 나라는 이사를 못 가잖아요. 미국 네. 옆으로. 네.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되고 우리는 아시안이고 중국하고 같은 얼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 코로나 때문에 그 미국인들이 아시안을 공격하는데 그 교포들이 우리는 코리안이라 쓰고 다닌다고 그런다잖아요. 예? 미국에서 네, 예. 아시아인을 공격하는데 예. 그 코로나 때문에 예. 근데 한국 사람 얼굴하고 중국 사람 얼굴이 같으니까 그 교포들이 우리는 코리안이라고 쓰고 다닌대요. 네. 그 정도로 얼굴이 같다라는 아시아인이고 네. 아시아가 잘 돼야 한국이 잘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동네가 잘 사는 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잘 양정하게 감정을 쏙 빼고 잘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는 네.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RCEP이 체결이 됐잖아요. 이게 우리 아시안 국가하고 네. 한국, 일본, 중국이 유일하게 들어간 자유무역 맞아요. 협정이잖아요. 예. 수준은 좀 낮지만. 네. 근데 중요한 건 체결됐다라는 거고 이번에 일본에서 통과됐어요. RCEP 이미 사인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아시아 시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협정이에요. 앞으로 저는 동아시아 시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국, 일본, 중국 이 세 나라 협력이 앞으로 아시아의 미래를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쏙 빼고 생각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력 없이 내가 실력 없이 뭐 중국이냐 미국이냐 줄에 서봤자 그냥 얻어맞기만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본질은 내가 세계 1등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기술에서 네. 첨단 기술을 갖고 있어야 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볼수록 냉정해야 됩니다. 어떤 뭐 감정을 넣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예. 그래서 그리고 하나만 동의 더.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뭐 이제 계속 또 그거와 네. 관련된 말씀을 드리기는 하겠습니다만 네. 참 이 감정을 빼고 생각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는 또 불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어떤 말씀인지 잘 알고요. 네. 사실 안유아 교수님에게 예전에 강연 끝나고 예.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한번 슬쩍 물어본 게 있어요. 이게 벌써 한 세종시 도서관에 모셨을 네. 때 제가 네. 사회 보면서 안유아 교수님 내려와
주셨다 우리 세종시까지 하면서 네. 강연 끝나고 살짝 모셔다 드리면서 기차역까지 네. 예. 그때 제가 물어봤던 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벌써 3, 4년 됐죠. 네. 삼선이면 근데 이제- 30대 초반 때셨네요. 에이. 자, 네. 그런데 이제 안유아 교수님께 대놓고 여쭤본 게 너무 한국 중심적인 저도 이제 감정이 있었던 거예요. 아, 요즘 중국 기업들이 우리 기업 어떤 것들 뭐 인수도 옛날에 해가고 그랬었는데 네. 요즘은 우리 기업 노리는 거 없나요? 했더니 네. 안유아 교수님이 딱 집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박 박사님, 중국은 한국 기업에 관심 없어요. 오. 왜냐하면 경제 사이즈가 이미 10년 전하고 달라졌고 쌍용차 인수할 때 중국이 아니에요. 네. 아, 예. 그러니 유럽에 뭐 미국에 더 큰 나라 저 기업들이 있는데 네. 무엇하러 한국에 관심이 있겠냐. 네.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저도 뒤통수 딱 맞는 것 같은 느낌이. 근데 한국의 고급 인력은 왜 그렇게? 그거는 가져갈 수 있겠죠. 아, 네. 그거랑 또 차이가 다른. 반도체나 뭐 일부 분야에서는. 예, 예.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일단 제 개인적인 궁금한 건 이따 또 여쭤보고 네. 일단 우리 작가님께서 정말 야 이거 제목 뽑는데 정말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어우, 예. 자, 1번은 우리 대표님이 먼저 여쭤봐 네. 주시죠. 네, 그래서 아까 얘기 나오시는 거의 연장선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좀 중국에서 얘기 나오는 게 중국의 목을 조이는 기술 35개,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도가 됐다고 합니다. 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지금 중국은 이제 서방 국가와 예.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들과 중국과의 탈중국화를 예. 바이든이 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이제 다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급망을. 아, 예. 어떤 기술이 수입에 의존하냐. 그러면 왜냐하면 제일 배드 시나리오를 지금 짜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이 진짜 수입에 의존하고 없으면 안 되는 기술이 뭐고 주로 어떤 국가에서 수입하는지를 지금 점검하고 있어요. 어허. 그래서 35개 영역 기술들이 수입에 완전히 의존하는데 재미로 말씀드리면 그중에 하나만 오늘 말씀드릴게요. 네. 예. 왜냐면 혹시 이게 화면에 나가나요? 띄워드릴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 화면에 나가요? 예. 띄울까요? 예. 네. 네. 띄웠습니다. 나오고 오케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이번에 미국하고 중국과 이런 우리가 말하는 이런 중국에서 사실 전쟁이라는 표현을 안 써요. 네. 네.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미 충돌. 충돌. 충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한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백권 전쟁이라 하거든요. 네. 근데 중국은 표현을 안 쓰고 충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중미 간의 충돌이 일어나면서 각 나라들이 한국 포함해서 일본 포함해서 유럽 국가 포함해서 이제는 공급망을 자국 내에다 다 만들어야 된다는 그게 생겨버렸어요. 아, 예. 그래서 그걸 표현을 제가 자급자족, 기술의 네네. 자급자족, 그리고 기술 동기, 통제 가능한 밸류체인을 이제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 자국 내에다 해야 된다. 안전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기술이 안보 개념으로 와버렸어요. 네. 예, 그래서 바이든 미국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첨단 핵심 산업에서 이제 안보 개념으로 공급망을 만들고 있는데 네. 중국을 빼고 지금 바이든이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왜냐면 미국이 내세우는 게 인권과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내버렸으니까 네. 다른 나라들이 미국 줄에 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산해 봤더니 35개 목조 있는 기술이 있는데 네. 여기서 앞으로 미래 그거 우리 그렇잖아요. 미국하고 과거 구소련은 냉전 싸움 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때 냉전 시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핵심이 뭐였냐면 항공 싸움, 우주 싸움이었어요. 우주항공, 예. 그때 우주 싸움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혹시 지금 생각해보면서 중국하고 미국 간의 이루 싸움 뭘 가지고 싸울 것 같아요? 우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인공지능 데이터 뭐 이런 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앞으로 이 두 나라 충돌은 주로 AI와 빅데이터에서 이루어져요. 네. 근데 AI와 빅데이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배터리입니다. 어. 네, 배터리 기술이 기초 인프라 기술로서 제일 중요해요. 네. 왜냐면 앞으로 모든 게 이런 자율자동차. 네. 배터리가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배터리 35개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예. 제일 중요한 게 제가 지금 여기 자료 보시죠. 여기 그 프리미엄 분리막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거는 중국이 100% 수입이에요. 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미국이 지금 못하게 한다 이러면 네.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 배터리는 그냥 제가 알기로는 일본 회사가 세 개가 일본 다 세계 최고예요. 다 갖고 있고요. 예, 예, 맞아요. 그중에 이제 그래서 일본이 제일 중요한데 일본이 먼저 이제 선포했잖아. 미국에 그렇죠. 선다고. 예, 예. 그렇죠. 근데 이걸 피해가려고 이 여전히 중국 이 기술을 그냥 피해가야 되잖아. 안 써야 되잖아. 예, 그렇죠. 그래서 한 게 전고체 전지예요. Solid State Battery. 근데 이게 전고체 전지라는 게 미래 배터리에서의 지금 첨단 영역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한국이라든가 일본. 일본, 미국, 중국이 막 싸우는 네. 배터리
최첨단 쪽이잖아요. 근데 이게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프리온 분리막 기술은 없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중국 여기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네. 이걸 피해 가겠다라는 예. 거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싸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전고체 전지가 이제는 이 주요 국가들 간의 배터리 싸움에서 핵심이 돼버렸는데 네. 중국이 지금 여기서 엄청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핵심 기술이 일본이 제일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 예. 보이시죠? 특허 5,629건 네. 가운데서 일본이 34%. 대부분이 토요타 겁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중국이 26%. 오, 많이 대단해요. 많이. 중국도 네. 많이 네. 치고 올라왔어요. 그럼요. 이게 시장이 좋으니까 크니까. 예. 그리고 미국, 한국이 14%각 차지해요. 예. 한국 이러면 안 돼요. 한국이 어디로 와야 되냐면 여기로 와야 돼. 앞으로 어우. 38% 여기로 정도까지. 와야지. 그러니까 40% 넘어. 네. 그래야 한국은 줄을 안 서도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 말이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바이든이 딱 보니까 아시아가 일본하고 한국이 제일 잘하네? 세계 1위네? 이래서 지금 왜 제일 먼저 일본 수상 만났겠어요? 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만나겠어요? 답이 나오죠. 순서가 이렇잖아요, 지금. 네, 네. 그래서 한미일 배터리 동맹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왜냐면 이게 미래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입니다. 네. 그럼 여기 35개 중에서 네. 반도체 쪽도 있나요? 반도체 많죠. 반도체는 중국이 지금 그 장비 네. 제로입니다. 그렇죠. 특히 예, 그 ASML, ASML, 예, 예. ASML. 예. 그 걔네들이 지금 미국 때문에 중국이 수출 못하게 못하죠. 해놨죠. 그게 전 세계 56대밖에 없어요. EUV가 네. 그 기계가 53대밖에 없어요. 네. 50대. 근데 그 50대를 대부분 TSMC하고 삼성전자만 쓸 줄 알아요. 네. 예. 그래서 중국을 줘도 지금 못 써요. 사람이 네. 없어요. 엔지니어가. 그래서 삼성이나 TSMC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그걸 일단 기계도 안 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미국이 지금 못 주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는 그냥 안 주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아마 또 그런 반도체 의존도를 탈출하기 위해서 네. 양자 컴퓨터를 그렇게 신경 쓰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양자건조 실력이 이제는 미국하고 거의 가까웠어요. 이제는 비등비등해요. 네. 예, 거기는 못지 않습니다, 지금. 예, 예. 야, 그러면 35개 기술로 중국은 나름대로 기술의 어떤 독립 주권을 획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재밌게 보여지는 게 대만의 TSMC예요. 그렇죠. 네. 대만의 TSMC와 중국 간에 이제 예를 들어서 밸류체인을 미국이 또 약간 끊어놨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TSMC는 또 가장 중요한 고객이 저 중국에 있는데 그렇죠. 이게 다시 복원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새롭게 일어나는 미국하고 중국 간의 전략적 경제에서 과거 오바마 때 한국이 사드 때문에 되게 피해를 많이 입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대만이 가장 큰 이 피해를 입을 거다. 특히 TSMC가. 그래서 그렇죠. 미국에서 지금 TSMC 보고 자국 내에 와서 생산해라 이래서 지금 5나노미, 네. 5나노미를 지금 미국의 공장에다 미국 공장 만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TSMC는 너무 곤혹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경쟁자 인텔이 지금 파운드리여서 목숨 걸고 하겠다고 그렇죠. 그러죠. 근데 파운드리가 5나노미가 없거든요. 네. 근데 TSMC하고 자꾸 내 와서 해라는 건 언젠가는 인텔한테 그 5나노미 줘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거 아시죠? 반도체가 28나노미, 14에서 7에서 5에서 3을 가는 게 이게 난이도가 네. 전문학적으로 올라가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이 지금 삼성가 5나노미까지 네. 왔잖아요. 그 말은 TSMC의 거리가 확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TSM 3나노미 가잖아요. 그래봤자 이게 앞에서 헤맬 거란 말이에요. 먼저 네, 가는 네. 자는 헤매잖아요. 네, 길이 네. 없으니까. 예. 그래서 뒤에서 치고 나오니까 TSMC는 운명적으로 지금 뒤에 오는 자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네. 자기가 혼자 나가는 게 네. 시간 걸리니까. 네. 그냥 이 뒤에서 중국 대륙부터 시작해서 막 미국이 막 치고 올라오는데 자기는 가는 건 늦게 가고 뒤에 오는 건 빨리 오고. 그다음에 또 바이든이 막 힘을 이용해서 야 5나노미 빨리 인텔 줘 이러면 안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TSMC 지금 사실 역사 터지네. 가장 머리 아프고. 근데 또 중국 시장이 중요하니까 지금 어떻게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면 일단 미국이다 5나노미 만들고. 근데 이거 되게 위험한 행위인 게 앞으로 이게 인텔한테 이제는 기술 격차가 확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다 지금 남경에다 28나노미 공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결론은 TSMC 전략은 뭐냐면 미국 바이든한테는 야 제일 선지적인 거 바이든 이전에
트럼프 때 그랬어요. 너네한테 제일 선지적인 거 5나노미 공장 만들게. 근데 중국에는 이미 성숙된 이제 좀 이렇게 뒤에 있는 기술 28나노미 공장 지금 남겨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다 그냥 발 걸친 거네. 무기 좋고 매부 좋고 하겠다라는 건데, 근데 28나노미는 중국이 지금 제일 상용화된 기술이에요. 중국 산업이 제일 필요한 거, 자동차 칩이라든가 이런 대부분 다 28나노미를 써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게 거기 전략인데 되게 위태롭죠. 왜냐면 중국은 본토는 확 치고 올라오고. 미국은 또 지금 그런 거죠. 힘들죠, 사실. 근데 이제 저 관련해서 하나 추가 질문을 드리면 미국의 여러 칼럼을 보면 미국의 학자들 중에서는 언젠가 우리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도 TSMC처럼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 이거 미국에서 못하게 할 그런 메시지가 있을 때를 대비해야 된다라고 말한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많죠. 그러면 뭐 중국 삼성 같은 경우도 반도체 같은 경우 중국의 수출이 거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도 TSMC와 똑같은 상황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중국에 법인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현지 법인이잖아요. 중국 기업이잖아요. 그거는. 그런 면에서 좀 공간은 있죠. 그렇다고 뭐 중국 법인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럼 TSMC랑 똑같은 전략 쓰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미국 또 중국 현지 공장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렵네요. 중요한 거는 그것도 똑같아요. 사실상 길게 봤을 때 그만큼 중국 기업들은 치고 올라오고, 그다음 미국은 또 힘으로 강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대만 TS가 거의 비슷한데 계속 없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한국의 운명입니다.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재미로 항상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그 얘기예요. 한국 애기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잖아요. 근데 오펙이나 이런 러시아 애기들 태어날 때 땅 밑에 석유를 안고 태어났잖아요. 그냥 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랍 왕자 뭐 이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잘 살잖아요. 근데 한국 애기들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쓰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왜 눈물이 날까요? 근데 한국이 세계 GDP 10위잖아요.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자신감 갖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좋은 아빠 갖고 태어나면 되지 않나요? 그럼 어디에 태어나요? 좋은 아빠가 돼야죠. 결론은 좋은 아빠가. 알겠습니다. 자, 5번도 한번 질문 좀 해주세요. 네, 아유 찍으셨네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내용도 있는데 시간도 물론 있겠지만은 보니까 지금 여기서 제가 여쭤봐요? 아니요. 지금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 하이난 관련된 얘기가 하나 나왔네요. 보니까요. 네, 그래서 중국이 홍콩의 대안으로 하이난을 막 키운다라는 관점이 나오면서 또 여기서 이제 면세점 또 엄청 육성하고 있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 중국 국제 소비품 박람회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다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열리고 있어요. 지금 열리는 중이네요. 여기서 이제 안방 시장을 즉 중국 소비 시장에 대해서 이제 자신감을 보이겠다.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저렇게 나오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쌍순환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인데요. 기술에서는 이제는 첨단 기술로 가서 기술 수출형 국가로 가겠다는 거고, 해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기술 자국화를 국산화를 실현하게 특히 이런 목조 있는 기술에서 그게 하나고요. 기술 업그레이드. 두 번째는 부가가치 있는 산업을 키우겠다라는 거죠. 그래야 중국 사람들 월급이 올라가잖아요. 한국이 옛날에 잘한 것처럼 그렇게. 그리고 수출 주도형 경제였잖아요. 그걸 소비 주도형 경제로 가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중국 표현을 하면 국내 다시유한 국내 대순환이라고 해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소비로 가는 나라 미국밖에는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중국 인구는 많은데 소비 주도하기에는 아직 이번에 지금 특히 데이터로 봐도 잘 안 나와요. 소비로 가기가 힘들어요, 사실. 소비로 가려면 첨단 산업으로 가야 되고 산업 구조가. 근데 어쨌든 목표는 그건데 그래서 중국이 소비를 확대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하이코 해남도라는 위치가 한국말하면 제주도에 있어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밑에 있어요. 제일 남쪽에서 경치가 제주도하고 되게 비슷해요. 되게 야자수 있고 야자 나무가 많고 아름다워요. 거기 골프 치는 사람 많이 가는데 거기가 하이코에서 지금 국제 소비 박람회가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69개 국가에 와서 전시를 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자기 자국 내놓으라 사필품 그다 하는데 목적은 뭐냐면 제주도처럼 그 해남도를 하나의 독립 관세 지역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그래요. 중국 사람 제주도로 비자 없이 오거든요. 국제 역도시인 거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제주도에서 서울을 못 들어오는 맞아요. 거죠. 그 독립관세 지역이잖아요. 그것처럼 중국이 해남도를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뭐 미국에 가서 이런 면세품 많이 소비했는데 그 해남도에다가 전체 국제 면세 지역을 만드는 거예요. 브랜드 다. 그래서 돈을 중국 내에서 써라 이거죠. 해외 나가 사지 말고. 그래서 첫째 자유무역지구로 만들고요. 둘째는 그 홍콩이 그 역할을 했잖아요. 국제 자유무역지구로서 중국의 입 역할을 했잖아요. 들어오고 나오고 다 홍콩을 통했단 말이에요. 거기 관세가 낮으니까 그 많은 기능을 이제 해남도에다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면에서 지금 앞으로 해남도가 금융 중심. 왜냐하면 앞으로 여기 지금 금융산업을 여기서는 다 그냥 개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독립관세 지역으로 만들고 국제 면세 지역 관세도 없애고. 예? 그러니까 기업들이 외국 맘대로 와서 해라는 거예요. 외국에 와가지고. 그리고 위안화 태연도 거기서 맘대로 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또 하나의 홍콩입니까? 아니면 홍콩을 죽이고 하이난을 죽인다는 개념보다 두 손 준비를 하는 거죠. 둘 다 양쪽으로. 미국에서 홍콩을 갖다 이제는 그 면세 혜택을 많이 없애버렸잖아요. 특정 지역으로서의 이런. 그래서 해남도를 지금 키우는 거죠. 그게 지금 시진핑이 가장 큰 역작이에요. 그리고 중국의 그 슝안 여기 말하면 세종시처럼 수도를 지금 정치 행정을 그 북경 옆에 슝안에 지금 다 보내거든요. 그래서 북경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게 시진핑 정부의 가장 큰 역작입니다. 예. 자, 이렇게 중국이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어떤 플랜들을 가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관련해서 보완 질문을 좀 드려보면 일본이 갔던 속도 그리고 갔던 영화가 한국은 그걸 더 압축해서 누렸고 그렇죠. 그리고 중국은 세상에 더 심하게 말하면 저 나라는 부자가 되기도 전에 늙어버렸구나. 맞아요.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문제가 많아졌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내수에 여러 가지 진작을 하고 내수를 바탕으로 국가를 돌려보려는 어떤 그런 비중을 늘리려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제대로 워킹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인구 조사를 했어요. 작년 12월에. 그래서 원래 3월 초에 인구 조사한 그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중국이 지금 14억이 되냐 안 되냐 뭐 그래서 근데 지금까지 발표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가 생각보다 엄청 안 좋아서 지금 발표 못 하고 있는 건지 그거는 모르는데 확실하게 중국은 이미 60세 이상 인구가 지금 2억 5천만 명 넘어갔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 중국의 그 인구 배당, 인구가 가장 큰 경쟁력이었잖아요. 그게 중국이 산하 제한 정책을 너무 늦게 풀었죠. 그래서 지금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완전 잘 살아보기서 늙은 국가로 됐고, 그다음 부동산이 또 그거 행진을 하면서 부동산이 값이 올라가 버리면 자산가격이 다 올라가면서 젊은이들이 밀려내게 돼요. 그렇네요. 대도시에서라든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아기를 안 낳게 돼요. 그렇네요. 생활 비용이 올라가니까 내 살기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은 잘못된 부동 정책 때문에 중국은 이제는 도시에 있는 일선 도시에 있는 젊은이들은 아기를 아예 안 낳아요. 거의 뭐 그리고 아기를 그다음에 저 후진 5선 도시를 너무 못 살아서 또 못 낳아요. 그러면 결국 아기 낳을 수 있는 게 3, 4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과거처럼 막 아기를 막 뭐 5명, 6명 낳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2명. 그러니까 중국은 부동산 정책하고 이 산화 정책 때문에 사실상 인구 정책이 좀 실패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이런 인구 구조를 가지고 소비 국가로 갈 수 있냐가 엄청난 도전이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하나 올라와가지고요. 채팅창을 보다 보니까 한분 질문도 올라옵니까? 엄청 올라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좋네요. 판타스틱 플랜님이 주셨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분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 호주와의 분쟁으로 요즘에 철광석 가격도 폭등한다. 오늘 철광석 가격 중국에선 상한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중국의 대응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올라왔습니다. 저도 이거 관련된 질문인데 좀 이해가 안 갔어요. 사실 그러니까 호주에서 중국이 철광석을 거의 전량 수입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호주에서부터 그 철광석 수입이 원활하지 않게 됐는데 그럼 본인들 내부에서 캐는 철광석을 더 캐야 되는 것 같은데 본인 내부 철광석 캐는 것도 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강석 가격이 폭등했는데 네. 이거 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제일 지금 중요시하는 게 친환경이에요. 네. 친환경 때문에 사실 중국이 있잖아요. 전 세계 절강 생산 1위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당산시 하나만 해도 네. 절강 생산量하면 전 세계 3위예요. 그 아. 시 하나가 예. 그 정도로 대단하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염이 너무 심했죠. 예, 그 과잉 생산이었고 전 세계 절강 가격이 떨어뜨릴 바람에 한국의 이 그 현대가 되게 힘들어졌죠. 여기 그죠? 네. 현대제철 이런 데서 네. 가격을 너무 떨어뜨려 보니까 예. 한국은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 월급이 높은데 네. 단가가 떨어져 버리니까 중국 때문에 거의 못 살 지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 그 우리가 이제는 앞으로는 ESG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쵸. 그게 예. E가 친환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네. 친환경에서 가장 큰 주범이 이 절강 생산의 석탄 채굴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환경 문제로 가지고는 외국 정부들한테 목이 이렇게 자꾸 비판받고 이런 거 싫다 해서 시진핑 정부가 일단 줄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석탄 채굴량 이런 거. 네. 그래서 공산당국가 줄여라면 줄여야 되잖아요. 이거 네. 전반적으로 줄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일단 올라갔고요. 네. 또 호주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수입이 줄어들면서 또 올라가게 됐고 그래서 폭등하게 됐죠. 그래서 네. 중국의 기업들이 지금 죽을 맛이죠. 네. 예. 그래서 근데 아직까지 정부의 정책은 그겁니다. 아직까지. 그럼 이럴 때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기업이 수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그렇죠. 중국으로. 한국이 어떻게 보면 또 기회일 수도 있죠. 예. 왜냐면 한국이 그동안 중국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그 가격이 반대로, 올라가면 예. 한국에는 굿뉴스죠. 예. 네. 요즘에 그 한국 관련 주들이 엄청 올라갔어요. 올라갔죠. 그래서 요즘 한국이 뭐 지금 제일 핫 이슈가 조선 철강하고 철강 뜨겁습니다 이거잖아요. 요즘에. 예, 예. 예,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는 교수님 이 표현도 되게 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미래 40년은 네. 미중 간의 관계가 네. 냉전이 아니라 네. 발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량잔. 량잔? 네. 중국어 하나 가르칠게요. 네. 량짠. 량짠? 네, 잘하시네요. 아, 네. 량. 무슨 그게 중국 량이라는 게 서늘하다. 아, 서늘하다. 쿨. 쿨. 네, cold 아니고 네. 쿨. 중국 우리가- 요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예, 예. 그럼 저는 전쟁. 예. 아, 량짠. 네. 이건 무슨 의미이실 거예요? 한국에서 많이 신냉전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네. 근데 중국 그거는 냉전은 아니다. 냉전이라 할 때 옛날에 구소련하고 미국처럼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트럼프는 중국을 애님이라고 했지만 바이든은 전략적 경쟁자로만 했어요. 전략적 적이 아니에요. 그렇네요. 전략적 경제자 이미 뭐예요? 경쟁한다는 거고 경쟁하다 보면 협력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근데 상대방 죽인다는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예. 그게 냉전은 뭐냐면 완전 따로 놀고 상대방이 하나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소련이 없어졌잖아요. 네, 네, 네. 그런 미국의 입장에 지금 중국을 죽이자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군요. 량짠이라고. 량짠. 근데 한국에서 만약 그걸 냉전이라고 읽고 전략을 짜면 큰일 난다는 거지. 아, 한자는 같나요? 다르죠. 또 약간 그거는 렁자, 춥다. 네. 이제 cold, 춥다. 네. 이거는 서늘하다. 삼수변에 아. 예, 이거 뭐라고 하지? 예. 예, 지금까지 EBS 중국어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니 무료로 배우시나요? 아, 예, 예. 아, 네. 나중에 물이라도 한 맛있는 잔 거 사드릴게요. 건배. 예, 예. 예. 그런 것은 분명하게 좀 달라 보이긴 하나. 그러니까 네. 냉전 시대처럼 러시아와 국방력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구도는 아니긴 하나. 네. 예전에 일본이란 나라가 냉전 끝나고 경제적 패권을 잡았을 때 그 네. 일본을 끌어내리기 위해 했던 여러 가지 행태를 고스란히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기술 표준에서 일본 걸 그렇죠. 배제하거나 맞아요. 일본을 기술 스파이, 산업 스파이로 또 다 맞아요. 몰아가고 맞아요. 결국은 말은 량짠이지만 아, 약간- 성조 틀리셨습니다. 아, 그런가요? 잘하세요. 네. 네. 결국은 냉전과 비슷한 일을 할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중국을 빼고 네. 미국은 그동안 너무 둘이 딱 붙어서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주제 그거잖아요. 네. 네. 중국을 뺀 공급망 글로벌 재편성이 가능한가? 네. 이걸 제가 요즘에 세미나도 많이 하고 그 강의도 많이 하고 이러는데 네. 저는 답이 항상 노거든요. 아. 불가능하다. 네. 그래서 배터리 하나로만 볼게요. 네. 또 원래는 벤토체도 같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게 또 페이지 나가나요? 네, 네, 나오고 가능합니다.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말하고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냉전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리고 중국을 뺀 공급망 재편은 불가능하다. 보시면 여기 배터리 아까 제일 중요하다 했죠. 네, 미래에서 네. 핵심이라고 했죠. 네. 지금 미국 내 배터리 생산 능력이 작년 말 기준으로 60기가와트예요. 네. 자, 중국은 450기가와트고요. 와. 유럽연합 170기가와트예요. 네. 근데 중국은 CATL 한 개가 CATL 아죠. 닝더스다. 예. 이 창업자가 이제 리카이싱을 초과한 부자가 됐어요. 이 사람이. 이 주식을 제가 미래에서에서 강의할 때 옛날에 그게 18년도에 제가 네. 추천한 주식이에요. 왜 저희한테 추천을 안 하고 미래에셋에만 추천을 하신 근데 거예요? 추천했는데 거기 그때는 당시에- 교수님 30대 초반이셔서. 예. 당시에 네, 참. 메일이 왔는데 이거 후강통 성강통에 안 들어가서 못 산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당시에 이게 네. 어쨌든 그런 주식인데 이 회사만 닝더스다에만 500기가와트 2015년까지 글로벌에 와. 생산하는 네. 이걸 만들어요. 근데 이게 미국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500기가와트 무슨 개념 한국이 잘하는 그 세 명 있잖아요. 네, 3사 기업을 합세도 못 따라가요. 이 한 기업이 이렇게 해요. 근데 미국은 지금 60기가와트밖에 안 되고, 근데 이게 배터리가 안 되면 뭐가 안 되는지 알아요? 미국이 지금 바이든 정부가 내세우는 게 뭐예요? 그린 뉴딜이잖아요. 그렇죠. 실제 중국하고 같은 거 하는데 인프라에 주게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몇 천만 명 일자리를. 근데 배터리 없으면 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바이든 정부의 그린 뉴딜이 배터리가 없으면 제가 반도체하고 이게 지금 이 배터리가 그린 뉴딜의 핵심 요소인데 배터리가 오는 바이든이 그린 뉴딜은 공허한 외침이 된다. 그래서 바이든 입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면 일본, 한국이 배터리 세계 1위, 2위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표현을 한국, 일본, 미국 요로까지 합해서 뉴 오펙을 만든다는 거예요. 오. 우리 오펙이 석유로 했잖아요. 네. 우선 석유 시대보다 더 중요한 게 배터리라는 거지. 네. 그러면 앞으로 뉴 오펙이 누가 되죠? 한국, 일본, 유럽 핵심인 거죠. 네. 일렉트릭 오펙이네요. 네, 그러면.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앞으로 미국하고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중국을 뺀 공급망 밸류체인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결론이 이거예요. 바이든이 성공 안 해서 나는 동맹국들을 어떻게 해주냐 이거예요. 역사를 예를 들어서 옛날에 진나라 진시황 때 네. 진나라가 국력이 제일 강하지 않았어요. 근데 전나라를 통일했죠. 네. 왜 통일했는지 제일 강한 나라인데 왜 통일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주변 국가들이 분열이 됐거든요. 쟤네끼리 싸우고 이게 분산이 된 거지 힘이. 네, 네, 네. 그러면 지금 중국은 확실히 전 세계 1위 국가가 아니잖아요. 미국이잖아요. 근데 꼭 미국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이기면 주변 국가들이 협력을 해줘야 돼. 그러면 중국은 사실상 힘적으로는 약하지만 네. 주변 국가들이 분열이 되면은 미국이 못 이긴다니까요. 그렇네요. 진나라하고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미국이 성공은 동맹 국가들이 협력을 어느 만큼 해주냐 관계돼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조금 유럽의 독일하고 프랑스는 변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제일 힘을 넣는 곳이 유럽이에요. 유럽을 땡겨야 되는 거지. 네. 근데 유럽이 그걸 안단 말이에요. 유럽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역사에서 기회가 왔다. 유럽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한번 우려먹자. 그래 중국하고 미국을 이용해서 우려먹자고 지금 엄청 노력하고 있어요. 미국이. 유럽이. 그래서 이번에 그 투자 협정을 작년에 중국하고 중EU 간 투자 협정을 맺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선포했잖아요. 그거 지금 냉장고에 넣었다. 사인 안 하겠다. 지금. 왜냐면 그 말 뭐죠? 중국에 한 번 더 얻어먹을 거 얻어먹고 그렇죠. 주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거지. 뭐 얻어낼까? 유럽이 지금 머리 쓰는 거지. 이 기회에 우리 이 가버넌스 위치도 올리고 두 나라에서 해먹을 거도 해먹고 이게 유럽의 전략이에요. 모든 국가가 다 그렇죠. 네. 다 머리 쓰면서. 그렇죠. 예. 네. 교수님 마지막 질문 네.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감사합니다. 벌써 시간이 와. 이렇게 됐네요. 네. 예. 제가 그냥 제 개인 소견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네.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제가 예전에 한번 KDI라는 그 회사에 다니고 있을 때 네. 중국에서 아주 높으신 분이 그냥 공식적인 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오니 네. 네가 조금 옆에서 의전을 하고 모시고 다녀라 3박 네, 네. 4일 동안 그렇게 지시 아닌 지시를 받았죠. 네, 회사에서. 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 다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그분이 너무 고맙다고 술을 사겠다고 하셔서 네. 강남역 근처에서 소주 마시는
그냥 편한 집에 가서 네. 소주를 마시는데 네. 그분이 소주가 고량주보다 도수가 약하잖아요. 저는 물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깜짝이야. 저는 소주 마시고 진짜 중국인들이 이거 네. 뭐야 이거 이렇게 되거든요. 물인 줄 알고. 네. 네. 그래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후쩍후쩍 네. 계속 넣으시더라고요. 계속 넣으시다가 순간 마탱이 가셨어요. 확 가요. 확 가요. 확 가거든요. 네. 이게 별거 아니라고 네. 생각하다가 그러더니 솔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예. 나는 너희 한국 사람들이 참 웃긴다고 생각한 부분도 있다. 네. 그래서 뭐가 이렇게 또 네. 그랬었습니까 네. 했더니 지난 우리 단기라는 거 아십니까? 네. 단군 때부터 네. 지금까지 알아요. 역사에 네. 네. 단기 한 5,000년 가까운 역사 중에서 네. 너희 한국이 네. 우리 중국보다 잘 살았던 적은 최근 60년이 거의 처음 아니냐. 청나라 때도 한나라 때도 명나라 때도 송나라 때도 기술력이나 경제 규모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네. 중국이 잘 살았는데 네. 그런데 이번 60년이 거의 처음인 너희 한국이 마치 오래전부터 중국보다 잘 살았던 척하는 게 난 좀 가끔 웃길 때도 있다 라고 하시면서 곧 다시 그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지 않겠어라고 하시는데 한국인으로서 좀 기분이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그럴 땐 그러셔야죠. 네, 그렇죠. 좀 취한 척하면서 그래 한번 이런 것도 좀 하시 죄송합니다. 예. 역시 그래서 뭐 하여튼 그분은 이제 그분의 개인 의견을 얘기하신 네, 거죠. 제가 네. 뭐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할 것도 예. 없고.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 있는 모든 국가의 관료들을 제가 만나봤었어요. 똑같은 생각을 해요. 태국 공무원, 미얀마 공무원. 이번에 미얀마에서 전쟁 났었을 때 중국 기업들 공장들 다 미얀마 국민들이 불태웠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은 우리 중국 기업 아닙니다라는 거 알리기 네. 위해서 태극기 개항해 네. 놨거든요. 네. 네. 그런 것처럼 동남아 국가의 모든 국가들은 저 바로 위에 있는 나라가 너무 강성해지면 너무 그거에 뭐랄까 영향권 아래 들어갈까봐 네.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또 중요한 기회는 건 맞고 우리 대표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말씀 주시고 가시죠. 되게 질문이 민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감한 질문 종류로 피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좀 제대로 알게 운동하자. 간단하게 보면 고구려 때 한국 고구려 때 제일 그쵸. 광개토 대왕 때 예. 국토가 제일 높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네. 강국의 역사가. 그렇죠. 그래서 프라이드를 가질 필요가 있다. 네. 두 번째, 남의 말에서 어떤 자존감이라든가 자비감을 갖지 마세요. 의미가 없어요. 네. 내가 진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아세요? 자존감이 진짜 높은 사람은 네. 어떻게 아세요? 세상이 이 사람을 영향을 안 줘요. 그렇죠. 내가 예. 앞길만 그렇죠. 갑니다. 야, 멋진 얘기십니다. 한국은 제가 여기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이런 거예요. 한국만이 일본을 제일 우습게 보고 중국을 제일 우습게 본데 네. 이런 말 할 필요조차 없어요. 네. 진짜 자존감이 높으면 이런 말 안 해요. 한국이 필요한 거는 진짜 자존감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어디서 올까? 역사에서 옵니다. 역사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재미는 아까 일화를 하셨잖아요. 소주 얘기 하셨는데 저는 한국의 앞으로 미래 전략이 소주 전략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마셨는데 뭐야? 위기감을 안 느껴. 네. 근데 결과적으로 거꾸라졌어. 맞아. 예,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교수님이 자존감이 낮으셔서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가야 되는 길이에요. 네. 명답이십니다. 이거 네. 쉽지 않은 얘기셨는데 와 명쾌하게 풀어주셨네요. 근데 요즘 네. 이 교수님의 우리 이런 고견을 네. 따로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요즘 오프라인 특강 하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서? 제가 안유화 독서 투자 클럽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오. 거기서 주로 중국 주식상 중국 주식에 대해서 예. 강연해줘요.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하는데 우리 박 교수님도 오시죠. 당연히 특강하러 오시죠. 공짜입니까? 가야죠. 예. 이런 거에 돈을 내고 가야지. 그거 아니 어떻게 박 교수님 오셔서 좀 특강 해달라고. 아유, 그럼 저도 당연히 네, 가야죠. 네, 네. 그러면 공짜입니까? 거기서는 아까 같은 미래셋에 먼저 추천하자고 맞아요. 우리에게 먼저 그런 얘기 하는 추천했어요. 거죠.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가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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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오늘도 너무 많은 스케줄이 있으셨는데 이렇게 네. 우리 약속을 잊지 않고 네. 뒤늦게 나와주시고 저는 같은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안 교수님을 정말 존경하는 아유, 게요. 감사합니다. 때로는 진심이지만 불편한 진심도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그런 네. 걸 매스미디어에 가끔 말하고 싶지 않은 게 또 우리의 비겁한 마음인데 네.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네. 아. 저는 그거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교수님 아까 네. 약속하셨죠? 네. 우리가 한국 버전의 고품격 경제 그 뭐죠? 프로그램 대화 같은 다이얼로그 이런 거 하자. 그걸 중국말로 뭐였죠? 对话 뚜이화. 뚜이화를 하는 걸로. 그런 걸 같이 합시다. 알겠습니다. 네, 한국을 위해서. 네. 지금까지 그 고견 들려주신 안유아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